구피는 왜 자기 새끼를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히게 하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원스파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키우는 물고기 구피 키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 치어, 구피 새끼를 어미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좋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한수 전문 유튜브 채널 원스팜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피는 물생활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입문하기 쉽게 대중화도 되어 있기도 한데다가 종류도 수백 가지로 다양해서 새로운 종을 개발하려는 브리딩 문화도 굉장히 발전해 있는 매력 넘치는 어종이죠. 구피가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번식이 매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성어 몇 마리 기르다 보면 꼬물꼬물 치어들이 탄생하는 장면을 쉽게 만나볼 수 있죠. 근데 이 구피의 강한 번식력이 때로는 집사님들에게 걱정스러운 일들이 되어버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구피의 두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새끼를 낳아도 너무 많이 낳는다. 어항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끼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수백 마리의 생명들이 집사님께 생존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통 부담되는 일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주변 지인들을 중심으로 분양해드릴 곳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미 구피들이 새끼를 잡아먹는 현상, 곧 카니발리즘입니다. 이 현상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끔찍해 보이지만 사실 자연계에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곤충, 설치류, 어류, 갑각류 등 육식이 가능한 모든 종에 대해서 이러한 동족 포식 특성이 관찰되는데, 이런 특징의 여러 원인들은 아주 모순되는 한 가지 목적에 귀결됩니다. 바로 종의 생존과 번식이죠.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는 카니발리즘이 발생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미가 출산을 한 이 환경이 어미 스스로 판단하기에 새끼를 온전히 잘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차라리 다음 출산을 위해서 영양 보충 차원에서 새끼를 잡아먹어버리는 경우인 거죠. 유사한 케이스로 어떤 종들은 새끼를 낳기도 전에 몸속에서 다시 체내를 흡수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피나 갑각류처럼 아주 다수의 새끼를 낳는 종들의 경우입니다. 다수의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두 마리의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가장 건강하고 우수한 DNA만을 수정에 성공시켜 번식하는 것이라면, 50마리, 많게는 수천 마리의 새끼나 알을 번식하는 경우에는 일단 다수를 생산하고 그 중에서 건강하고 똑똑한 우선 개체들이 살아남아 종을 계속 번식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구피가 새끼를 낳으면 낳자마자 건강한 아이들은 우거진 수초나 건초더미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이 모습은 아무런 생애 경험이 없는 새끼 구피들에게는 아주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개체들은 힘없이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다른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은 어항 속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어미 구피는 약하게 태어난 치어들이 다른 포식자들에게 먹히느니 다음 출산을 위해서 스스로 잡아먹어 영양 보충을 하는 것이죠. 물고기들이 멍청해서 지 새끼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작으면 무조건 쫓아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류계에서는 정말 살신성인의 모성애 또는 부성애를 보여주는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물속 세상에는 포식자도 많고 먹이사슬의 경쟁이 심한데, 이러한 어류들의 종 보존 본능을 생각한다면 지능이 부족해 잡아먹는다고 보기보다는 번식에 확률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자, 여기까지 구피들이 왜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지 한번 살펴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아기 구피들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피 치어들이 먹히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고, 저 또한 그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가장 자연의 방법으로 물생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역시 자연계에서 구피 새끼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방법을 어항에 적용했고,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우거진 수초의 설치입니다. 수초의 종류로는 잎이 얇고 조밀하게 나는 나자스말이라든지 아니면 타누키모라는 수초들도 있는데, 이런 수초들을 심거나 부상수초 중에 뿌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자란 종들이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수초들을 저면과 한쪽 귀퉁이에 잘 깔아주면 건강한 치어들은 한 3일 정도 수초 사이에서 숨고르기를 하다가 어미들이 먹고 흘린 사료들을 먹으면서 보통 한 2-3주 정도면 어미가 먹을 수 없는 사이즈로 자랍니다. 다른 방법들, 어미만 따로 단독항으로 옮겨서 채로 거르거나 치어 분리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 써봤지만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출산에 임박한 어미 구피들은 매우 예민합니다. 어항 구석구석 출산하기 좋은 자리를 찾거나 어항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산통을 이겨내기도 하는데, 언제 진짜 출산이 임박했는지 알아내는 것도 초보분들에게는 어렵거니와, 이런 어미 구피들을 뜰채로 잡아서 작은 치어 분리통에 넣으면 엄청 불안해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산란간에 치어 머리가 끼면서 출산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저는 뱃속에서 낳아보지도 못한 수많은 새끼들과 어미가 죽는 걸 몇 번 겪고는 절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물고기 한 마리 연구원 가는 거랑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허무함과 슬픔이에요. 물론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수초에 제대로 숨지 못한 새끼들이 몇 마리 어미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여기서 더 애쓰지 않습니다. 잡아먹히는 약한 치어들의 경우에는 생존한다 해도 기형인 경우
경우도 많고 또 개체 자체가 약해서 결국 형제들에게 먹이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원스팜에서 분양하는 무한수 어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자스말과 부상수초를 포함해서 다양한 수초금이 포함되어 있고 화산성이나 모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항에 숨을 곳이 굉장히 많은 수초어항입니다. 그래서 구피 기르시는 분들이 특히 번식을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십니다. 박테리아 활착으로 여과력도 우수한 무한수 어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원스팜을 검색해주세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농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